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여적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면서 과연 여적죄 적용이 공소 유지를 위한 묘안인지 증거 부족을 반증하는 고육지책인지 찬반 양론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적죄 논란을 비롯한 이석기 수사 파장에 대해서 공안 검사 출신이신 최환 변호사와 안보 강사 김진철 목사를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법리 논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을 갖다가 뭐 나치 시대 비유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보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좀 여당만 나무랄 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안보에는 국가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렇게 해왔고 전 세계에서도 나라의 안보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여야가 싸우다가도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네. 서로 나라를 위한 또 안보를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방안이 뭔지 네.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이쪽에서 숙주다 같은 이런 말도 좀 과한 얘기지만은 네. 그 말이 나오니까 또 거꾸로 쳐가지고 완전히 감정적인 말로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를 갖다가 그래도 수십 년 해온 어른스러운 얘기가 못 되고 말이죠. 네. 그분들 다시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석기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의 이제 재판 이것도 지켜보고 나서 할 일이지. 네. 너무 성급한 얘기를 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쟁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물론이죠. 안보를 위해서 네. 여야 간의 힘을 합쳐야 될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전쟁하면은 여야 간에 뭉치는데 한국은 정쟁을 하고 있다. 자, 김 목사님. 네네. 지금 민주당이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먼저 이석기 의원이 네네. 지금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녹취록 자료를 보니까 평택 유류 저장소를 파괴하고 네네. 그 다음에 철탑을 파괴시키고 네네.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해서 전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면전 능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 군사력도 안 되고 우리에서 안 되고 결국 한미 군사라면 제공권이나 또 해상 침투도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전술 전략이 도시형 게릴라전에 대한 오형을 이번에 이석기 아로 지하혁명 조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걸 이제 앞으로 남침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델이다. 네. 저 이렇게 국민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이 아로를 이끌거나 아로를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지하혁명을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펼치기 위한 준비를 더 촘촘히 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자, 그에 대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아로 조직의 유류시설, 가스시설, 전기 송전탑, 그리고 통신, 철도, 이게 사실상 파괴되지만요. 네. 도시 기능 자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전술 전략이 실질적으로 60년 동안 키워온 종북 세력들이 네. 1차로 국가 기관망을 폭파해라. 그러면 2차에 누가 개입하느냐? 북한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이 특수부대를 통해서 지하를 통해서 남침 땅굴을 통해서 투입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대남 혁명하고 이석기 의원이 나름대로 아로 조직하면서 꿈꿔왔었던 그런 어떤 그 내용들 보면 녹취록 내용 나온 것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내란 음모 혐의가 상당히 짙다 보십니까?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서 네. 깊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선배로서 수사 보안도 지켜줘야 될 그런 처지에서 큰 깊은 얘기는 내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공안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녹취록도 하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 낼 때
낸 그 요청서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전부 다 보면은 옛날 사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들어보고서는 이건 뭐 내란 음모, 네. 또 뭐 좀 더 나가면 예비, 네. 그건 뭐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얼마든지 내란 음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김목성님 참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 그 북쪽의 전술은 어떻든 무슨 기회만 닿으면은 은밀하게든지 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아래 부분 남쪽에 있는 지하 조직들을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네. 우리 내부를 조장시킵니다. 네. 우리 내부의 봉기를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아까 말한 그 평택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얼마나 귀중한 지금 우리한테는 예. 소중한 국방 기지입니까? 거기에 지금 미군 기지가 다 그리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고 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분적이지만 어떤 지역 뭐 폭동이라든가 네. 이게 일어나면 북한에서는 바로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R5나 이석기 조직은 내응을 하는 거고 네. 그럼 북한에서는 불러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남침을 북한의 그 적화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까지는 아직 착수 안 했지만 실행에 착수 안 했지만 내란의 음모 예비 단계는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내란의 음모, 내란의 예비 단계는 지금 들어와 있다고 지금 맞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이 만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한다면은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뭐 최종 법원의 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네. 제명에 가세하는 것은 좀 빠르다, 좀 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네. 어떤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이석기의 이런 그 아로 조직, 이석기가 실제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레드 카페트를 깔아준 것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결국 그 이석기를 특별 사면 이게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 문재인 씨, 네. 그리고 주무장관이었던 강검식, 네. 그리고 천정배, 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특별 사면을 해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생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석방 상태에서 북한에 2번 방문을 했다. 네. 2005년에 그리고 2007년에 그리고 이석기가 실제로 간첩 혐의로 수감을 했는데 북한에 2번 방문했다. 그 자체는 뭐겠습니까? 북한의 통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또 하나의 그러한 그 명령을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왕대산 그 간첩 사건이 실질적으로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석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친구 이런 부분의 정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에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모습도 정말 공감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저는 강렬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국회 체포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어떤 그 표결에 들어갔을 때 네네. 31명이 기권 반대 등등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1명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31명은 사실상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대표에 던진 거죠. 네. 그 이석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만 세력이라고 보죠. 제 이야기는 반대표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냐. 반대표의 의미는 그만큼 종북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지금 그 반대자가 31명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31명은 반대했지만 네. 반대한 겁니다. 예. 무효표라는 건 국회의원들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말이죠. 예. 그건 아닌데 문제는 대략 그래도 1000표를 압도적으로 해서 예. 압도적으로 이제 통과시켜 준 것도 예. 현재 상태로서는 우선 국회로서는 지금 그래도 대견하다. 예.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나온 한 15년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예. 제가 또 이제 딱 검찰을 그만두고 나온 지 딱 15년 됩니다만은 네. 그 전하고 그동안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라가
안전하게 예. 15년 동안 보내왔나 버텨왔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안보가 이미 무너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뭐 아까 지금 잠깐 뭐 나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특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 사면은 이제 석방되면은 다시 잡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실형을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네. 2년 6개월 실형받은 사람을 3개월 만에 그 특별 사면에서 풀어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는 복권까지 시켜주니까 그건 우리 목사님 흥분할 만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해주느냐. 근데 지금 이석기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고 네. 왜냐하면 사면권이라는 건 사면 복권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법무장관은 도와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특별 사면에 복권까지 나왔다면 대통령에서 뭐 완전히 복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아로 조직에서 갑작스럽게 그 사람은 신분 상승이 됩니다. 네. 계급도 올라가고 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주는 사람이고 네. 끌어주는 사람 아니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통일부 형식적으로 그저 방북한다는 신청서 내놓고선 2번이나 갔다 왔다 그랬죠. 네. 예, 예. 2번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 2번 갔다 온다는 게 그 사람이 무슨 뭐 이산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지금 평생을 갖다가 지금 공안 문제를 다뤘던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수사 대상에 놓고서 따져봐야 될 사안들입니다. 아, 그래서 네. 모든 게 예. 방북을 시켜준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어떻게 왜 방북을 시켰는가, 허락을 했는가, 네네. 누가 그걸 허락을 했는가, 네네. 또 청와대에서는 왜 당시 법무 담당이 그걸 또 허락을 해줬으며 네네. 등등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또 그러면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네. 참여정부의 어떤 그 정부의 성격까지도 지금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NNL과 관련해서 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 뒤에 뭐 일부 신문에 공개됐지만 네. 대화록에 나타난 거 보십시오. 전에 나왔던 거지만. 이 국가가 통째로 이렇게 넘어갈 뻔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요,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국민도 잘 알지만,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주적 개념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공안검사의 일생을 바쳤던 우리 변호사님의 그 논리 자체가 이번은 정말로 이거 석방과 관련해서 그 모든 이의 수사 대상이란 그 자체가 저는 공감대를 국민들에게 100% 인상 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내란 선동, 내란 음모죄를 넘어서서 뭐 여적죄까지 이렇게 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 플러스 추가냐 아니면은 그 법 적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적죄를 적용한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저는 지금 이제 다소간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또는 평론하시는 분들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 성향대로 또 보도하는 경향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수사가 이제 이석기 구속된 지 며칠 됐습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는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고, 물론 기초 자료는 그 전에 이미 내사 단계에서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음모 예비 정도는 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여적죄를 갖다가 추가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검토 대상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적죄가 이제 물론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지만은 네. 지금은 여적의 기수가 된 게 아니거든요. 했다 하더라도 네. 저것도 내내 여적의 음모고 또 여적죄의 예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법정형으로 봐서는 내란 예비 또 내란 음모보다 법정형이 약간 좀 가벼워요, 그게. 네. 내란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고 여적죄의 음모와 예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약간 3년, 2년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가서는 천하에 둘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그건. 네. 예? 또 하늘을 같이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큰 범죄예요. 네. 나라 팔아먹는 범죄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 자, 끝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북한이 전시사업 세 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항에 보면은 소위 애국 역량 세력, 우리가 말하는 이석기 같은 종북 세력이
이러한 난을 일으켜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네.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봤을 때는 분명히 이번 이석기 아로 조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 종북 세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네. 이보다 더 큰 한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각성을 하고 이 부분을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네. 이번에 국정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계 당연히 해산해야죠. 계산해야 된다. 네네. 네. 자, 시간이 아쉬워서 좀 예,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두 분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이 네네. 지금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녹취록 자료를 보니까 평택 유류 저장소를 뭐 파괴하고, 네네. 그 다음에 철탑을 뭐 파괴시키고, 네네.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해서 전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면적 능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한미 군사력도 안 되고 우리에서 안 되고 결국 그 한미 군사라면 제공권이나 또 그 해상 침투도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전술 전략이 도시형 게릴라전에 대한 오형을 이 감정적인 말로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를 갖다가 그래도 수십 년 해온 어른스러운 얘기가 못 되고 말이죠. 네. 그분들 다시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석기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의 이제 재판 이것도 지켜보고 나서 할 일이지. 네. 너무 성급한 얘기를 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정쟁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물론이죠. 안보를 위해서 네. 여야 간의 힘을 합쳐야 될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전쟁하면 여야 간에 뭉치는데 한국은 정쟁을 하고 있다. 자, 김 목사님. 네네. 지금 그 민주당이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묘안인지 증거 부족을 반증하는 고육지책인지 찬반 양론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적죄 논란을 비롯한 이석기 수사 파장에 대해서 공안 검사 출신이신 최환 변호사와 안보 강사 김진철 목사를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법리 논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을 갖다가 뭐 나치 시대 비유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보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좀 여당만 나무랄 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안보에는 국가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렇게 해왔고 전 세계에서도 나라의 안보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여야가 싸우다가도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네, 서로 나라를 위한 이 또 안보를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방안이 뭔지 네.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이쪽에서 뭐 숙주다 같은 이런 말도 좀 과한 얘기지만은 네. 그 말이 나오니까 또 거꾸로 쳐가지고 뭐 완전. 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여적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면서 과연 여적죄 적용이 공소 유지를 위한